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5천억 달러 AI 인프라 프로젝트인데요. 샘 알트먼 오픈 AI CEO,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또 그 옆에 누구죠? 네, 바로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이 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왜 참여하느냐? 다들 아시죠? 트럼프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AI 초강국 자리를 위협하는 건 그게 뭐든 쓸어버리겠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트럼프로 시작하여 트럼프로 끝날 정도로 트럼프의 입에서 모든 것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의 매일 바뀌는 트럼프의 말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은 투자 의사결정에 매우 애를 먹고 있습니다. AI 업계도 예외는 아닌데요. 트럼프가 아니었어도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AI 기술 업계가요. 트럼프의 재등장 이후로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자국 기업들의 피해는 더욱 큽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경우에는요, 아이폰의 약 9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관세 245%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플은 중국 생산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올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애플의 CEO 팀 쿡은요, 지난 5월 2일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애플이 약 1조 3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걱정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AI 업계에서는 안 그래도 최근 중국의 추격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이것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죠. 중국발 딥시크라든지 또 엔비디아를 쫓아오는 하웨이의 AI 반도체, 중국의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도대체 미국 AI 업계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이게 회방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며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 AI 생태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로 인해서 중국과의 AI 패권 싸움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트럼프의 AI 분야의 행보 첫 시작은 전임 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발표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철회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관련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다가 워터마킹을 하자,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내용도 정책에 포함되어 있었죠. 자, 하지만 트럼프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바이든의 이러한 정책들을 이념적 편향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간주하고 철회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공화당 소속의 정치인들은 해당 명령이 AI 혁신을 저해하고 기술 개발에 급진 좌파적 사상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서 기업들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다만 문제는 실제로 이것이 기업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최근 트럼프의 무역 규제는요, 엔비디아의 주가를 완전히 박살을 내놨습니다. 최신 GPU들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이 규제들이 점점 더 강화되어 왔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놓지 않으려고 이 성능이 좀 떨어지는 모델을 맞춤형으로 개발해서 중국 시장에 타겟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H20이라는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더 강해진 수출 규제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다들 아시죠? 트럼프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취임하자마자 발표한 이 정책은요, 사실상 앞으로 미국의 AI 초강국 자리를 위협하는 건 그게 뭐든 쓸어버리겠다라는 경고탄을 쏘아 올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의 AI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참 거대 자본을 투자하고 그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이 AI 업계의 특성상 지금 매우 불확실성이 넘쳐나는 이 상황들, 이래 가지고는 기업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매우 중요하게 언급드릴 것이 바로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5천억 달러 AI 인프라 프로젝트인데요. 최근 AI 분야 성장에 가장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두 가지, 데이터 센터 확충 그리고 전력 인프라 구축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1월 트럼프가 직접 이 프로젝트 내용을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었죠. 샘 알트먼 오픈 AI CEO,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또 그 옆에 누구죠? 네, 바로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이 있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 그리고 세계 2위 소프트웨어 회사 오라클이라는 이 미국 기업들은 충분히 참여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일본 소프트뱅크가 왜 참여하느냐,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너무나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제는 그가
오픈 AI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AI에 올인을 했어요. 모든 AI 프로젝트를 오픈 AI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스타게이트의 성공 실패와 연계하여 일본 AI 업계의 위기와 기회도 아마 연계될 것으로 보이는데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재선된 이후에 미국의 AI 기업들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축하를 전하고 취임식에도 매우 성실하게 참석하기도 했죠. 특히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요, 미국의 AI 기업들을 자랑스러워하는 행정부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죠. 마크 저커버그는 원래 정치적 활동을 비교적 크게 하지 않는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런 그가 왜 트럼프 정부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전 세계 AI 패권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이 이것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거대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죠. 자, 그러려면은 미국 정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가 빅테크 기업들에게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메타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의 불만을 강하게 표현해 왔었는데요. 그 이유는 빅테크 기업들이 보수 성향 컨텐츠들을 검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선 캠페인 기간 중에 메타를 실제로 국민의 적이다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3월 11일 한 인터뷰에서 틱톡 금지에 반대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만약에 틱톡이 없으면 페이스북이 더 커질 것 아니냐. 나는 페이스북이 국민의 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들도 마찬가지 언급들을 주로 해왔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부통령 JD 벤스는요, 2021년경에 빅테크 기업들을 기생충이라고까지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는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라는 이유에서였죠. 트럼프 주변에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들은 기존의 빅테크와는 좀 다른 부류로 오히려 빅테크를 불신하는 입장이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이후에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보수 성향을 검열한다며 이것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고, 이로 인해서 트럼프 지금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부서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에게 검열하는 적대 세력으로 낙인 찍히고 또 혹시나 정치적으로 고립될까봐 이 엄중한 AI 패권 전쟁의 시대에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현금으로 표현을 했죠.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의 이 두 번째 취임식 때 각각 100만 달러씩을 기부했는데요. 이는 이전 바이든 취임식 때와는 확연히 다른 행보였습니다. 2021년 바이든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요, 메타와 오픈 AI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아예 내지도 않았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43,200달러, 아마존의 경우에는 27만 6천 달러, 구글은 33만 7천 달러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매우 소액의 기부금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회사 내에 공화당 성향의 직원을 더 많이 배치하고 최고 정책 책임자 자리에 공화당과 인연이 있고 부시 행정부에서 여러 핵심 역할을 맡았던 조엘 카플란이라는 인물을 이 자리에 앉히는 등 여러 가지로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취임 100일이 지난 이 트럼프의 2기 이 시즌에 아직까지 미국의 AI 기업들은 그들의 노력에 대비해서 보답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직 트럼프는 그들을 반독점법 위반자 소송에서 구해주고 있지도 않고요. 오히려 관세 전쟁으로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소위 M7이라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16%, 총 2조 3억 달러나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트럼프가 쏘아올린 무역 전쟁의 보복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규제에 맞서 중국은 작년에 윈도우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을 정부 컴퓨터에서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도 했고요. 중국의 주 정부 공무원들은 아이폰 사용을 금지시킬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AI 미국 기업들에게 독이 될지 도움이 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